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3대 지수가 또 추가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테슬라, 애플 등의 약간의 어떤 악재성 보도가 나온 점도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 채권 금리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채권 시장의 저가 매수 유입인지 좀 해석이 좀 따르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내년도 증시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미증시는 오늘 또 하락했는데 3대 지수 1% 전후 하락을 했죠. 중소형주도 하락을 했고 한국 관련 지표도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모든 업종이 다 하락.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하락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특별하게 악재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몇 가지 코멘트를 보면 그 내년도 그 무역 정책,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작동을 한 거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는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산타레리는 물 건너갔지만 뭐 1월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뭐 메가세븐에다가 이제 브로드컴을 더해서 이제 배트맨 장세가 됐다, 뭐 이런 어떤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날은 이제 특이한 건 시장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낙관적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긴 하지만 특이한 거는 채권 금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면서 이제 흐름이 좋아졌는데, 이건 잠시 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주식에서 채권으로 좀 자금이 넘어간 거 아니냐, 일부는 뭐 이것 때문에 오늘 증시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12월이 별로 미국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12월에 오른 종목은 6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락한 종목은 400개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증시 자체가 12월에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나마 이제 배트맨 저 종목들로 지수만 좀 덜 빠지게 막았을 뿐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자체가 원래 안 좋았었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증시는 이제 연말에 그 차익 매물이 나와서 좀 음봉 나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4년 동안 추이를 보면 좀 뭐 연말에 빠진다고 해서 특별하게 새삼스러운 일,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시가총액 상위 80위 중에서 엔비디아만 플러스였어요. 예, 근데 이제 대형주 굳이 이제 악재 같은 걸 갖다 붙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4분기 인도량 공개 앞두고서 경계감이 좀 작동한 것 같다. 그러니까 4분기 성과가 시장에서 테슬라가 회사에서 목표로 제시했던 것과 좀 수치가 다른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좀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변수에서 실적으로 넘어갈 경우 테슬라 주가가 좀 비싸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화웨이에서 제품 가격 인하한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이게 이제 애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시장 점유율을 좀 빠지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는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악재로 반응한 것 같다. 그다음에 뭐 브로드컴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차익 매물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초반 중반까지는 제법 플러스였는데 뭐 지수가 워낙 밀리다 보니까 이제 종가 쪽에서는 엔비디아도 거의 보합 정도로 이제 밀려버렸죠. 뭐 마이너스 갈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해볼 만한 거, 금리가 빠진 거. 이거는 뭐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뭐 뚜렷하게 금리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뭐 굳이 갖다 붙이자면 그 시카고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온 거 정도가 있긴 한데, 어쨌든 금리가 많이 빠진 거 이후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금리가 그동안 올랐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빠진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가 10%면 100원짜리 채권이 900원, 그러니까 90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금리가 만약에 20%로 올라가 버리면 80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금리가 올라서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저가 매수가 가동이 된 거다. 그래서 이제 일부 자금이 주식을 팔고 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증시 하락, 채권 상승, 그러니까 금리가 빠진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최근에 증시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은 거래로도 쑥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미국의 장기국채 발행 일정이 있었잖아요, 대규모로. 그 일정이 이번 주에 없어요. 이번 주에는 뭐 몇 주짜리 이런 거 발행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뭐 금리가 올라갈 만한 요인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금리가 빠진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채권 금리 하락을 두고도 시장에서는 일부 자금,
이동하면서 주식시장 하락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도별 신고가 경신한 날짜 기록인데 이게 역대 5위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이 올라서 차익 매물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제 추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증시에 대해서 낙관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이제 산타랠리는 이미 물 건너갔다. 그렇지만 1월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톱니 이건 그냥 이익 실현 정도다. 내년 전망을 바꿀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이후로는 기업들의 어떤 그 성적, 다음에 경제 상황이 양호하고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내년도에 증시가 올라갈 거고, 올라간다라면 이제 소형주, 금융주,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아담 크리샤플리 같은 경우는 시장 참여가 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과하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T에서는 이제 내년도 전망을 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하락을 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갈 거다. 근데 이제 상반기 낙폭을 좀 제법 크게 제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그때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설만 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헬스케어, 에너지, 금융주 이런 업종이 내년도에는 유망할 거다. 이렇게 또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날 이제 지표 나온 게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인데 이게 되게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 ISM 제조업 지수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지표가 제가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 중에서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지표 앞두고 이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서 혹시 ISM 제조업 지수도 부진하려나? 이렇게 좀 전망도 되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요 지표가 좀 달리 나오는 경우도 제법 있으니까 주후반에 나오는 ISM 제조업 지수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주후반에 나오는 ISM 제조업 지수는 연초 우리 증시에 좀 변수 중 하나로 봐야 되니까 좀 체크는 해볼 텐데 그건 뭐 그날 나오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미증시는 일시적인 차익 실현인가? 아니면 이제 미증시에 대해서 좀 약세장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장세가 바뀌는 건가? 좀 시각이 좀 분분하죠. 이제 마지막 거래일, 연초 거래를 좀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될 것 같고, 국채금리가 빠진 거는 어쨌든 다행스러운 대목. 근데 이제 우리 증시는 정치 뉴스가 연말 연초에 또 큰 이제 이슈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통령 관련된 뉴스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변동성이 어떻게 지나갈지, 그리고 국내 증시 업종별 반응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동안 밸류업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가 연말에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반도체가 한 바퀴 다 돌고 그랬는데 미증시에서 오늘 에너지 업종만 올랐거든요. 그 외에는 종목별로 그냥 따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증시 영향을 받을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국내 증시의 어떤 업종별 뉴스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것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관련된 분석된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데 뭐 야후나 하여튼 뭐 블룸버그 하여튼 등등의 뉴스 보면 웬만하면 메인에 한국 뉴스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 나온 게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나온 걸 좀 보니까 그 우리나라는 올해 많이 빠졌는데 작년도 20% 가까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우리는 유난히 많이 빠졌다. 그리고 환율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인 달러 대비 12% 가치 하락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계엄령 선포 이후에 이제 대응 체제 이어지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불안했고 또 이제 그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치력이 부족하고 여당의 이제 지지율이 아유 약한인데 제가 오타로 썼네요. 약한 지지율이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어떤 연속성, 신뢰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낮추는 것도 증시에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1월에 한국 증시는 여전히 변동성이 클 것이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일부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뭐 이번에 이제 비행기 관련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일 이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불안하다라고 느껴지겠죠. 물론 이제 일부는 이런 불안함을 이용해서 매수해야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이진 않겠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반대쪽에서는 PBR 0.8배
정도의 어떤 바닥론 이런 것들을 또 주목하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국 뉴스가 워낙 또 매일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죠. 어쨌든 뭐 또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건 나오는 대로 제가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